테마주의 시선 오늘도 수요일 방송 3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는 공략주를 통해서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CPI 지수가 3.1%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고 여기에 미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수는 상승 출발이 예상됐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 양지수 모두 1%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테마성이 짙은 정치 테마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또 계속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어제 상장 이후 따따블에 성공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상장 이후에 250%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시장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좌 빨갛게 물들여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방송도 쭉 시청해 주시고 공략주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가지 종목만 공략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선별해서 종목을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가 2주 전부터 LNF를 꼭 2차전지 다음 대장주로 주목해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방송 이후에만 LNF 이 종목이 3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 부분이 생방송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방송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총 35% 급등이 나와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날 소개를 해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는 더 이전부터 LNF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바로 이 자리였는데 이때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LNF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직후에 이렇게 갭상승이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이렇게 LNF라는 종목 저희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LNF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잠시 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LNF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로닉스라는 2차 전지주가 있습니다. 이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로 LNF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LNF와 동시에 공략을 도와드렸고 2주 전 방송 이후에 23% 나란히 LNF와 함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는 정확한 종목명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정확한 종목명에 더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직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도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 매수가, 목표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전략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2차 전지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유 대표적으로 일단은 전일 리비안과 테슬라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 그래도 이따금씩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 추이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언제까지나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LNF도 지금 계속해서 직전에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바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2차 전지주에 약간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2차 전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에 38조 원
5년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투입하는 자금들은 앞으로 원재료, 2차 전지 원재료와 부품을 확보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앞으로 쭉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LNF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저희가 LNF 이 종목 상승 예측을 해보면서 이때 한번 상승 예측을 적중했고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상승 예측을 적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정 구간에 와 있는데 다음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려고 하니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LNF 목표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이번 주에도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LNF에 관한 더 구체적인 목표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잡아드릴 거고 2차 전지주들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다 보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더 매수해 볼 수 있는 2차 전지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파생 섹터인 리튬 관련주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레드 전문가님이 그동안 거의 2달 가까이 2차 전지주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파생된 리튬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IRA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의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서부터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사실은 2차 전지주들에도 악재로 작용했었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하락하던 모습이 배터리 업계에는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락세가 어느덧 멈춰가고 점점 반등의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리튬 관련주를 지금 선취해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저희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리튬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미래나노텍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금양, 유일에너테크, 웰크로난텍, 포스코엠텍, 크리스탈 신소재, 강원에너지와 EN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리튬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기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인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 많은 자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투자에 대한 교육 자료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그때 핫한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이 있고 이 종목,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쭉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매일매일 이런 많은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문을 잠깐 열어두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제 아래쪽으로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인 리튬 관련주도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의 수익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의 시선 수요일 방송 생방송으로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봤는데 여러분들도 비록 계좌가 지금 웃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연말 분위기 좀 내보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뒤 화면에는 이렇게 이쁜 거 해주고 제 화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 참.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뭐, 산탈레리가 오든 간에 사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은 너무 사탄스러워요. 사탄이요? 네, 그쵸? 산타가 아니고 아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산탈리리라는 건 원래 없거든요. 솔직히 없어요? 말해서 사실 국내 시장이 뭐 이번에도 대주주 양도세가 없어졌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그 대주주 양도세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호재성이 좀 있으면은 탄력을 받쳐줄 텐데 반도체도 떨어지고 있고 네. 이거 계속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2차 전지가 3일 동안 계속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NNF도 약간 3일 동안 좀 조정이 있었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10월 중순부터 방송을 NNF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NNF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부터 저번 주까지는 엄청나게 진짜 뭐 요또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NNF가. 네. 근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초상황입니다. 그쵸, 아나운서님? 근데 저는 이걸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NNF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 전에 40% 정도 수익 나다가 10% 빠져서 30%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걸 오히려 더더욱 기회라고 보고 매수한다는 것보다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더더욱 추가적인 설명을 NNF에 대해서 더 좋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는 맨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수익을 포기하고 기간을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 뭐 로봇주 이런 거 위주로 방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선택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방송인데 거의 2달 전부터 LNF에 대한 이야기만 줄곧 집중해서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LNF가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올라설 수 있고 그동안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점. 그런데 또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있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LNF 지금 공략해 보셔도 좋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이후에 실제로 LNF가 35%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느 테마주처럼 이렇게 종목이 연일 급등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더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LNF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히려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주들 다시 반등하기 전에 선취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을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배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거기서 파생이 된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2차 전지가 3일 동안 하락이 되었잖아요. 네. 그 월요일 날은 하락되면 그래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상승하겠지 생각했는데 또 화요일 날 또 떨어지고 근데 또 수요일 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어제 11시 방송이었죠. 어제 11시 방송에 저희 수년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조정이 뭔가 올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CPI가 아무리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상회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더더욱 인플레이션 물가를 지켜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매파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뭡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종목이 떨어지면은 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상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뭐 맨날 뭐 카지노 정산에서 롤렛 돌리는 것처럼 뭐 맨날 상승, 뭐 맨날 상승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잠시 이게 눌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시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공매도 상황입니다. 공매도 상황은 언제까지 상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호재가 뜨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2차 전지가 떨어진 이유, 그다음에 이 종목하고 연관된 수산화 리튬 관련주 갖고 왔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2차 전지 오늘 다 떨어지는 거 2차 전지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제까지 시장이 2차 전지가 상승이 안 될 것 같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행동에 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2차 전지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쭉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 앞으로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공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공유해드리는 노란톡 입장도 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오늘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저는 이 종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원에너지라는 종목.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 차트 보면은 고점을 찍었던 게 올해 3월이고 네네.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도저히 이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리튬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리튬이 이번에 12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재에서 제일 필요한 게 리튬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가 한참 리튬 가격이 갭상승이 됐을 때 네. 그리고 그 리튬이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탄산 리튬이 가격이 또 선물지수가 올라갔을 때 이게 강원에너지가 갭상승이 됐다가 최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강원에너지도 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 이제 계신 분들, 이 미에나노텍을 보유하신 분들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오. 상승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시장 환경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은 강력한 제휴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에코프로나 지금 수산한 리튬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에나노텍이 있고 금양이 있고 유이에너테크가 있고 매크로한텍. 우리 아나운서는 참 이거 잘 준비해 왔어요. 포스코 엠텍이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 그다음 강원에너지 EM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튬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하이드론 리튬은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맞네요. 거예요. 근데 하이드론 리튬은 수산한 리튬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래요? 탄산 리튬이 아니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극재의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들이 다 상승이 돼야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탄산 리튬이 12월 파이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기사 하나도 없고 어떤 종목이요, 전문가님? 탄산 리튬이 중국에서 탄산 리튬 선물지수가 10% 이상 올라갔는데 그래요? 언론에서는 왜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어.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이 리튬 가격 시세가 어떻게 전형이 되고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떻게 호재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리튬 정리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에코프로 BM 때문에 올라간 거지 뭐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뭐 그리고 예전에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최고가였잖아요. 네. 아주 예를 들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아파트짜리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3억이나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들을 비싼 걸 매입을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소재로 계속 전 세계가 바뀌는 만큼 이 에코프로가 60만 원이 갈 것 같아요. 50만 원이 갈 것 같아요. 80만 원이 갈 것 같아요. 90만 원이 갈 것 같아요.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2차 전지는
맨 처음에는 테슬라부터 시작이 됐고 테슬라 밑에서 다 분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 BYD가 나오고 미국의 GM이 나오고 다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사업을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활성화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친환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위주로 사업 쪽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대장주하는 거 아시죠? 아나운서님. 네. 에코프로는 2차 전지가 대장주이긴 맞아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 반영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종목들이 폐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전신산업계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에코프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테슬라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전기차가 둔화가 돼서 떨어졌을까? 뭐 셋 다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날은 계속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지고 네. 어느 날은 또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지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나마 많이 떨어졌던 거고 네. 이 에코프로는 끝까지 갖고 와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오. 지금부터는 양극재에 필요한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다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리튬 가격이 맨날 떨어지고 있다.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목표가 하향.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 종목 NNF도 목표가 하향. 그래도 나는 NNF 이거 증권사 리포터 써준 사람한테는 고마워. 왜냐하면 목표가 하향이 30만 원이더라고. 근데 나는 14만 원에 우리가 들어갔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 목표가 하향을 했다고 해도 30만 원까지는 솔직히 봐야지도 않아요. 한 와우. 24만 원에서 23만 원까지만 가면은 저는 그거로 이걸로 끝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극재 주 원료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남들 다 2차 전지 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언론만 보고 있고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저는 맨날 새벽마다 원자재 지수 보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 지수는 저는 중국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 강국이고 중국이 리튬에 따른 위안화. 달러가 기축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선 자원이 많고 중국의 통화 기축은 위안화이기 때문에 이 위안화에 따라 가지고 리튬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258 탄산 리튬 가격 10%가 급등됐어요. 근데 난 진짜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1258이면은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했거든요.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258이나 중국 선무지수에서 탄산 리튬이 10%나 올라갔어. 수산한 리튬에 추출해서 들어가는 탄산 리튬 원자재가 10% 이상 상승했다고요. 10%는 선무지수에서는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상한가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50% 올라갔어요, 탄산 리튬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탄산 리튬이 수산한 리튬을 만들어 가지잖아요. 그리고 수산한 리튬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니켈이 하는 거지. 근데 니켈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기업들에서는 이 언론에서는 뭐하고 합니까? 중국산 리튬 가격 내년에 더 내려간다. 하얀 석유 탄산 리튬 중국에서 또 급냐. 수요 둔화 더 떨어지듯. 리튬값 반면세 반토막 K 양극재 타격. 전 솔직히 제 방송을 보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탄산 리튬이 가격이 되면은 투산한 리튬이 부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NNF 관련주도 다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공매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느 분야입니까? 2차 전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매도 상황 시기를 약간 좀 시간을 벌어주려고 언론에서 안 쓴다고밖에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선생님 희한하지 않아요? 네.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갔어, 선무지수가. 네. 선무지수가 상한가가 갔는데 탄산 리튬 상승했다고 언론에서 안 올려줘. 저도 사실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셔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전혀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참 희한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했을 때 이게 공매도 상환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잠깐 저번 주에는 정말 행복회로였던 NNF였지만 이번 주에는 미운 오디 새끼 NNF 차트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NNF는 공매도 잔고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수산한 리튬에 대한 10% 정도 상한가가 떴다고 하면은 당연히 NNF는 공매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쇼 커버닝으로 상한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매도들한테 지금 상환 시기에 늦춰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NNF만 포함된 게 아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S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반도체는 엔비디아 때문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2차 전지 쪽으로는 어차피 테슬라가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거는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 상한 시기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수산한 리튬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 10%까지 올라갔는데도 이걸 언론에서 안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잠시 후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뭐 리튬과 니켈과 같은 양극재 주 원료들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탄산 리튬 선물 지수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이는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 그동안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의 주가 하락에 압력을 가했던 요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고요.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양극재 원료인 리튬과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다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과 니켈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특히나 관심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아닙니다. LNF입니다. LNF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하향된 목표가조차도 30만 원대로 저희는 LNF를 14만 원대부터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가가 16만 원대입니다. 하향된 목표가조차도 지금 워낙에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LNF 공략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는 LNF를 대장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수가,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이 모든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계속해서 띄워 드릴 겁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띄워 드리는데 카메라 화면을 켜시고 여기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 시간 20분 남았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도 20분 남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저도 궁금합니다. 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왜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지. 왜냐면은 언론하고 외국계 계열사에 투자를 받는 언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언론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게 사람들은 지금 어제도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던 게 네.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는 언론에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겠다. 네. 이거는 똑똑하게 움직여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한 리튬이 이 탄산 리튬이 10%까지 올라갔잖아요. 11%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자원이 많은 게 중국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LNF가 2차 전지가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하필이면은 공매도 잔고가 제일 낮아.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사는 시간은 벌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이 호재가 언론에서 터지면은 공매도 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터트리지 않은 건데 두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이게 상승이 되는지.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언론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다음 장면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지금 무조건 하락됐다고 해가지고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 리튬이 떨어지고 있다. 니켈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 우려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고 이 언론에서 계속 안 좋은 소문을 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신뢰만 떨어졌을 뿐 2차 전지는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신화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언론의 행동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NFP? 자, 나트륨 이용 배터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NFP로 해가지고 가격 안정성을 잡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에 나트륨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트륨이 제일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트륨이 제일 무거워요. 이 핸드폰에도 기존으로 들어가는 게 30%가 나트륨이에요. 전기차는 가벼워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전기차에 나트륨 무거운 쇳덩어리 들고 돌아다닌다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더라도 전기차, 자동차가 무거운데 어떻게 나트륨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가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전기차를? 아닙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NFP로 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만 높이면 뭐합니까? 단점은 오히려 불탈 때는 갑자기 그 배터리 300개, 400개가 연결되어 있던 게 팡 터질 수가 있는데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기차 사고 나면 바로 터지는 거? 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주가만 뭐 기대감에 상승은 될 수가 있어도 나트륨 배터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나트륨하고 연관된 거는 절대 이런 언론의 기사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NNF 이번 주 계속 저한테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어떻게 향상을 시키고 언론을 제가 또 반대로 어떻게 이용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수산한 리튬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10월 14일이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 저하고 윤지훈 아나운서는 이 NNF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드렸고 이 NNF 같은 경우는 19만 8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NNF의 사업 요소는 하이 니케이입니다. 하이 니케이고 이 하이 니케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니케이 함량을 90%까지 올리는 게 하이 니케이니까 니케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니케이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하이 니케이 지금 니케이 12월 달까지 최저가를 찍었거든요. 리튬하고 이걸 미리 매입한 NNF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4분기 때는 시점 부분도 있지만 이 테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관련주로 저는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양도세차회로 하락한 하이니케, 그 다음에 니케 수산 리튬으로 저는 승부 보겠습니다. NNF가 3일 동안 10% 빠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제까지 30% 올라가고 10% 빠졌는데 제가 욕먹은 이유는 없습니다. 욕먹은 이유도 없고요. 3일 동안 10% 이상 빠졌고 에코프로가 그동안 떨어졌을 때 NNF가 많이 올라갔고 에코프로 그룹이 상승할 때 NNF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도 끝은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강력한 주요 무기는 니케하고 수산한 리튬으로 저는 승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 선생님, 네. 모든 사람들이 네. 니케하고 리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이제는. 네. 왜냐면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는 게 하이니케이고 이 하이니케에 계약되어 있는 게 테슬라예요. 네. 그리고 유의하게 지금 오늘 오전 기사 봤는데 에코프로 머티하고 테슬라가 이번 년 말쯤에 계약할 수가 있다. 그래요? 계약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이니케 네. 쪽으로. 근데 이 하이니케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슬라도 여기저기 다 찔려보는 거야. 왜냐면 NNF 함량은 90%까지 올리는 회사는 NNF밖에 없는데 네. 이 사업자는 또 한 군데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하고 7천억 정도만 계약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네. 뭐 3조 7천억하고 7천억하고는 틀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의 주요 중요한 원소인 리튬하고 니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하이니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피디님 이 화면은 제 못생긴 얼굴은 띄워주지 마시고 이 화면은 전체 화면을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PPT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한국광물자원 홈페이지예요. 한국광물자원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니케이 지금 니케이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니케이 가격이고 그다음에 노란 색깔이 니케이 재고량 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23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최저가를 찍었어요.
그쵸? 최저가를 찍었고 지금 계속 반등을 하다가 약간 좀 조정이 되면서도 현재 반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니케이 재고량이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니케이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고 이 하이니케이 함량 90% 올릴 수 있는 니케이를 이미 매입해 놓은 NNF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니케이 가격이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이니케이 관련주인 이제 NNF 관련주나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수산한 리튬 관련주도 상승할 수밖에 없지. 근데 물론 니케이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수산한 리튬이 왜 상승돼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장면도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항상 팩트만 갖고 온다. 팩트만 갖고 오고 그 팩트에 따라 가지고 늘 말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니케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립도는 상승이 됩니다. 내재화가 되는 거지 2차 전지 기업들에. 그리고 NNF 하이니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 반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 니케이 잠입도가 되면서 니케 함량으로만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 법망을 또 피해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도대체 니케하고 수산한 리튬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산한 리튬 가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수산한 리튬에 들어갔던 탄산 리튬이 왜 저번 주에 상한가를 갔는데도 언론에서 왜 내놓지 않았는지 참 의문이죠. 의문이에요. 네. 수산한 리튬 기사 이제 곧 뜹니다, 여러분들. 정말 떠요. 자, 왜 뜰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전문가님 굉장히 약오르게 밀당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일단 해드린 다음에 다시 전문가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2차 전지주 그중에서도 LNF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공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NF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자면 2차 전지주들의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지금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지도 않고 주가도 반응이 없느냐. 아직 2차 전지주에 물려있는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라 라면서 지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언론이 2차 전지주들의 호재성 뉴스들을 터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곧 언론에서 터지기만 한다면 LNF 비롯해서 2차 전지주 주가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왜 LNF냐? LNF는 양극재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을 테슬라에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테슬라에 3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나온과 동시에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하이니켈, 이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양극재를 만드는 LNF 주가는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켈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LNF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LNF 목표가 낮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의 주가보다 2배 가량이나 높은 가격을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부터 LNF 바닥에서 잡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나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 보셔도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양극재 원료 니켈뿐만 아니라 리튬도 역시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화요일에 중국에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10%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 것인지도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려도 우리 될까요? 방송 2시간은 늘어나야 돼.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진짜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탄산 리튬 저번 주 중국 선물지수 10% 이상 올라갔는데 왜 언론에서 왜 안 쓴 거예요? 네. 난 진짜 이상해. 에코프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포스코도 상승할 수가 있는데
왜 도대체 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언론에서 안 쓴 겁니까? 저도 안 그래도 검색해봤는데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전 전문가님이 사실 어. 아까 뭐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나 이거 적어가지. 근데 이 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자료 갖고 왔어요. 네. 이거는 한국에서 관리하는 광물 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상가 아닙니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탄산 리튬이 어. 저번 주에 상가에 갔어요. 네. 선무지수가. 근데 나 희한하게 진짜 이게 기사가 안 떴다는 게 난 진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NNF에 대한 조정도 약간 좀 준비해야겠구나. 그냥 어떡하겠어. 어. 국내 언론이 거기까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루하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 것보다 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역발상으로 이 종목을 끝까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음은 어때? 유가가 어제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유가가 어제 상승한 게 오늘 주소에 반영이 안 되죠. 네. 선물가하고 현물가는 이 연동은 되지만은 이 현물가 쪽으로는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니케 함량이 상승이 되면은 니케 가격이 상승되면은 이 양극자에 니케만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리튬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리튬의 종류가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산 리튬은 자원에서 홍해를 어느 정도 원료를 뽑아가지고 이 탄산 리튬을 만들어내는 게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기업들을 많이 만들려고 내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에 들어가는 원료가 탄산 리튬의 상가 같다. 그러면 이 기사가 떴 때까지 여러분들 2차 전지 좀 뭐 NNF 매도하실 겁니까? 제 방송 보면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가 어차피 선물가는 이미 상가 간 게 다음 주 정도에 이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전에 2차 전지 너무 무서워 떨어져가지고 매도할래 하고 정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현물가가 반영이 되고 다음 주에 기사 뜰 때까지 갖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월 달 한 달 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NNF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산화 리튬 관련주인 이 NNF 포함해가지고 이 리튬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올라도 현물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WTI 선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름값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데 리튬 가격도 지금 지난 8일 화요일에 하루 만에 10% 급등한 부분 선물 가격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현물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는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현물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리튬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가격도 리튬 가격과 비슷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니켈과 관련한 종목은 저희가 무엇보다 다른 종목 볼 필요 없고 LNF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건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모두 잡아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는 5분에서 6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고 LNF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영어로 된 주소를 받아보실 수 있고 주소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5초 만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 뒤에 방송 마치면 저희 노란톡방에도 비밀번호가 잠기고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732분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방에서 700분 넘는 분들 저희와 1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저희를 믿고 따라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리튬과 니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니켈은 LNF, 네. 리튬은 또 이 종목
과연 리튬 관련된 종목은 어떤 우리 종목일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매일매일 한 달 반 동안 매일매일 교육해드렸으니까. 네. 근데 나는 사실 저번 주에 이런 생각도 했어. 내가 방송 소재를 할 때 또 NNF 갖고 오면 제발 NNF 그만 좀 상승해야. 왜냐면 나도 방송에서 다른 종목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일단 카인 뽑았으니까 끝은 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대해서 연관돼. 이제 NNF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 오늘, 어제, 엊그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상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저번 주 내내 상승했잖아. 그러면은 상승한 만큼 잠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낙폭을 줄여가는 방법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재료가 있기 때문에 현금 가만히 두시고 저만 믿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니케, 리튬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니케하고 리튬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누가 제일 많이 피해 보겠어요? 공매도의 애들이죠. 네. 공매도 상환 시기가 늦춰지잖아. 공매도를 빨리 상환 시기에 빨리 상환을 시켜야 하는데 호재가 터지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돈을 계속 쌓아주는 거야. 계속 돈을 만들어주는 거야. 제가 진짜 우리 한국 정부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국인들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환차익 때문에서도 주가 환율 부분 때문에서도 그것 때문에 순이익을 만들지 절대 외국인들 떠나지 않습니다. 공매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 시기를 어느 정도 빨리 압축을 시켜놔야 2차 전지에 대해서 호재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환 시간만 보여주려고 저번 주에 탄산 리튬이 10% 이상 상한가 갔는데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산 리튬은 언론에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에 분명히 나올 거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한 리튬 관련주요. 하이디온 리튬, 그다음에 미얀나노텍, 금양, 포스코, 엠텍이 있고요. 어제 포스코 DS가 마지막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차트 좀 현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산한 리튬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은 근거적으로 사실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10% 이상 상한가 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공매도 상환 시기를 보여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한 리튬에 대한 기사가 뜨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양극재에 대한 필요 원료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하이드론 리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에나노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NNF하고 연관된 종목 하나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차피 여러분들 상승은 이미 기획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수산한 리튬이 10% 이상 상승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쓰면 그게 언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NNF가 내일 단장 5% 떠줘도 난 자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나운서 형식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넌토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차트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이드로리튬과 미래나노텍, 포스코 엠텍과 금양을 리튬 관련주로서 알려드렸고 이 중에서 정답은 딱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LNF와도 구체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마지막 1분 50초 동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방송 마치자마자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에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10% 하루 만에 급등했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공매도 세력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들 어느 주식 방송에서도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드리는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계좌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말 심층적으로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시장 상황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자료들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이제 마쳐야만 하지만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매일매일 더 많은 혜택과 자료들로 좋은 정보 드리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3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